혹시 그거 알아 그대 너 예쁘네 뭘 알아두는 모습까지 더 예쁘네 Oh my lady 대체 뭘 고민해 근데 언제 대구네 난 지금 너무 신나네. 자, 기대나 구독 중 오늘도 뵙기 어려운 정말 연예인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플루언서의 끝판왕이신데 웬만큼 뭐 유튜브라든지 뭐 우리 1인 미디어, 쇼폼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야 다 아실 만한 얼굴이시지만 독자들한테 우리 있잖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 듀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수준으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Z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 있전언전입니다. 있전언전의 있전하고요. 저 있잖아 언짢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거두절미. 그러니까 원래는 뭐 이름이에요, 배경 이런 거 뒤에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가수를 광고 마케팅 이게 일종의 학회나 이런 행사거든요. 네. 여기에 부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저는 제가 직접 보진 못했고 뭘 얘기하셨지 그래가지고 뒤져봤는데 영상은 안 나오더라고. 기사만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제목이 뭐였냐면 Z세대가 주목한 밈 음악과 크리에이티브 뭐 이래가지고 거기 막 뭐 마케팅 뭐 광고 이런 거 담당하는 막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뭐 얘기하셨어요? 저 감사하게도 저희 노래가 밈으로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그것 덕분에 이제 저희가 광고 음악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된 모든 과정과 저희가 영감 맞는 과정, 이 모든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은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네. 50분? 네, 거의 그 정도. 50분 되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서 한 20분 노래 불렀어. 춤도 추고요. 네. 갑자기 일어나서. 잘하셨네. 네. 그랬구나. 네. 그런 거는 처음이셨죠? 그런 거. 그런 류의 무대는. 오, 그렇죠. 강연? 네, 강연은 처음이었고요. 그래요? 네. 업계 전문가 종사자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으러 오는 건 좀 처음이어서. 네. 예전에 먹방 유튜버 분도 좀 만나봤는데 네. 그분은 또 어디서 만났냐면은 식품 학회에서 아, 먹방이 일으키는 어떤 트렌드 이래가지고 저희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들어가고. 느낌이죠. 그래요? 네. 광고 카테고리에 광고 음악 카테고리에 들어가가지고 재밌다. 세상에 이렇게 계속 뭔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두 분 어느 고등학교 중동이었나 아무튼 네, 거기 중동 고등학교 고등학교. 동창.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원래 그때 동창 때부터 음악 쪽을 하려고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두 분 프로필 딱 들어가 보면 평소에 우리 영상으로 만나는 거랑 좀 다르게 좀 뭔가 고급진 음악적 어떤 그런 느낌 아닙니까? 뭐 버클리 음대 근데 연대 기계공학과는 사실은 음악하고 좀 상관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여하간 전공도 다르기도 한쪽은 그렇고 요 두 분이 어떻게 진행하게 된 거 그리고 전공만 봐도 그렇고 뭐 그전 기사도 봤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했을 리가 없는 그림이잖아요. 특히나 원찬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큰 반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찬이처럼 공부를 완전 그 전교권에 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해주신 꿈을 응원을 하되 저도 사실 졸업은 국민대 광고학과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버클리는 이제 1학년을 다니다 왔고 약간 그런 상태인데 1년이라도 다니긴 해야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오히려 국민대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아. 연이어서 버클리를 들어갔어요. 오히려 광고 홍보 쪽인 게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이랑 또 닮아있다. 그쵸. 어쩌다 보니까 광고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전공한 건 다 사용하고 있는. 그 트렌드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사고도 좀 다를 아,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공대 간다 그러면 당연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뭔가 참하게 돈 벌라는 게 대전제잖아요. 네, 그쵸, 맞죠. 그만큼 또 따라줬던 어떤 아웃풋도 있었을 거고. 네. 얼마 안 하셨나요? 과정이 좀 긴데 와. 저는 뭐 사실은 음악은 중학교 때 이 친구 만나서 네. 되게 멋있게 보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막 랩하고 나와서 나대는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뭐 중학교 때 그렇게 막 선망의 대상이 그럴 정도. 근데 되게 유명했어요. 그 일대에서는 이 친구 혼자서 영어 랩을 하던 친구여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힙합도 마이너 음악인데
그 중에서도 외국 힙합을 들고 가서 하는 친구는 이 친구가 유일해서 그래서 시대를 네.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그 옆 학교랑 패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패싸움은 아니고 저희는 중동고 바로 옆에 어디지? 어? 예를 들면? 뭐 휘문고등학교도 아, 있고 맞아. 뭐 거기가 이제 네. 막 학교가 있긴데 저희는 랩 싸움을 했었어요. 그래서 랩으로 이제 옆 학교 좀 약간 누르고 다니고 약간 요랬어서 그때가 막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때 막 한창 드렁큰 타이거, 뭐 음. 에픽하이, 다이나믹 듀오 완전 태동기. 너무 빠를 때인데 그때도 네. 네. 아직 TV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네, 찍었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그럼 거기 그 뭐냐 왜 엠넷 거 거기 나가려 생각하고 쇼미더머니 이런 데 어. 나갈 생각했죠. 예.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네.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음. 알겠어. 네. 뭐 심지어 음대까지 가면은 1년을 다니는데 그뭐 워클인데 누가 알지만 다 돈 들어가고 뭐 난리가 아닌데 그것까지 어쨌든 네. 인정. 네. 자, 약간 동경 그러나 뭐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 얘기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스타일. 근데 음. 갑자기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날라리 친구를 만나서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그쵸. 그런 이미지였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부모님이 좋아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안 좋아하셨고, 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는 재능이 없다 생각했어요, 애초에. 아, 이거 너무 세다. 네. 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기계공학 있겠다. 아버님이 그 아, 현대자동차 그쪽이시구나. 엔지니어셨어서 애초에 저는 재능도 그쪽으로도 좀 있었었고, 그래서 어. 당연히 그 기계공학 들어가서 오. 입사하는 게 그냥 로드맵이었는데 오. 그 사이에 이 친구가 이제 바람을 넣다 보니까 어. 부모님 너무 싫어하셨고, 어.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친구 음악할 때 저는 공부 더 하겠다, 나는 공부 더 해보겠다, 어. 이래서 따로 지내다가 그게 한 고등학교? 아니 그때 대학생 때 대학교 입사 와서? 이 친구는 대학가요제 나가고 아. 저는 음악은 취미로 하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제 음. 공부를 하는데 주변에 저보다 더 잘하고 천재들이 더 많은 거예요. 맞아. 예. 그런 얘기 많이 해. 예. 군대 쪽에서도. 그 공대생인데 뭐 과고 출신이라든지 뭔지 뭐 알아요. 그런 느낌의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하고 그들이 그런 걸 해결해 나가면서 행복해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좀 그냥 타성에 뭔지 젖은 알 것 느낌. 같아요. 예. 그분들 진짜 수학 같은 거 진심으로 예. 사랑하잖아. 예, 맞아요. 뭔지 알아. 예. 수식 보면서 막 해맑아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집도 한 명 있어서. 아. 그렇죠. 네.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음악이 더 내 행복을 추구하는 데 맞겠다. 그래서 와, 그래도 쉽지 않은데. 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근데 사실 최근까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막 TV 나오고 이제 뭐 유재석님이 인정해 그치. 주는 그런 화면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뭐 하나 보네. 내가 볼 때는 여전히 재능이 없지만 좀 치나 보네. 이번에 신문도 나가는 걸로. 네. 이거 나가면 완전 활용정정. 네. 아니 근데 이름은 물론 누가 봐도 대충 이해되죠. 이름에서 땄다라는 걸. 있잖아는 그냥 웬만한데 언짢아는 왠지 깎아먹고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름은 어떻게 정하시기로 하셨어요? 저희 노래 중 있잖아 언짢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데모 녹음을 하다가 후렴구가 안 나온다. 그냥 프리스타일로 해보자 하다가 있잖아 바보라고 하면 언짢아 이렇게 한 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름이랑 믹스시킨 거라기보다는 그냥 나온 말인데 그냥 나온 말인데. 잠깐만 있잖아로 시작해서 언짢아로 끝났어? 원이랑 언이랑 비슷하니까 이대로 이름 지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름 탄생 배경이 이겁니다. 그냥 나온 거네요. 네. 네, 그냥 나왔고 근데도 되게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사실 또 저희 이름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이름이 되게 그 트로트 같다라는 말도 되게 맞아. 네, 맞아요. 솔직히 어렵다라는 말도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누가 들어도 게다가 또 이름이 네. 이름도 요새 또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좀 그치.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느낌이 그쪽으로 있는데. 많이 오해하시기도 하고. 근데 있잖아 언짢아 그러면 이건 뭐 별개 얘기지만 제발 팬들은 이 사람들이 뛰었으면 좋겠다는 기사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봤었던 것 중에는 얼마 전 그 밈 뜨기 전까지는 해체를 고민했다라고 할 정도로 꽤 오랫동안 있잖아로 떠서 언짢았던 상황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했다라는 이런 아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고 있잖아로 떠서 언짢아로 그러니까 될 뻔했지만 다시 있잖아로 그렇지 나오고. 다시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앨범 자체를 낸 거는 꽤 됐어요. 벌써? 좀 있으면 10년 아니에요? 벌써. 네, 2016년이었으니까 내년이면 10년이잖아요. 와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아까도 뭐,
에픽하이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빨랐다는 생각인데 2016년도 우리나라 막 그래도 힙합 좀 뭐라 그러지? 그래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놨을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때 오히려 힙합 씬의 반응이라기보다 저희가 그 전에도 사실 공연도 같이 하고 음악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센 힙합을 했었어요. 아 오히려 센 거. 네. 네, 그냥 정말 그냥 힙합 하면 떠오르는 가사들을 뭐 뱉고 이랬었는데 이때 앨범 이후로는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진짜 진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하면서 좀 중심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힙합 씬의 반응이라기보다 처음으로 저희끼리 그때 쇼케이스를 열었거든요. 네, 처음으로 그때 맞아 소속사가 어디였어요? 그때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희 아예 근데 그냥 진짜 저희 무대 보네. 네. 네. 오히려 저는 소속사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앨범 낸 거라서 아예 그냥 내보자 했는데 처음으로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셨었어요. 그냥 어디서 노래만 듣고. 아니 왜 궁금하냐면 쇼케이스든 앨범이 다 돈이잖아. 네, 맞아요. 뭘로 한 거야? 저희 잠이랑 이제 찬이 누나가 있어요. 누나의 이제 헤어 메이크업 네. 지원. 결국은 가족 네. 털어서. 네. 그래서 항상 대표님이라 부릅니다. 음. 제가 네, 마음속의 대표님. 근데 이제 쇼케이스도 하고 뭐 해서 뭐 얘기하신 것처럼 왔어. 네네. 돈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돈은 안 됐는데 그때 좀 유의미했던 게 정말 지금도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때 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리면 타라는 노래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서울 철도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찐팬 몇 명이 홍보팀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보이는데 내가 네, 네. 그래서 내리면 타라는 노래가 너무 재밌고 이게 에티켓에 관한 노래니까 이거를 좀 홍보대사 같이 해서 뭐 홍보용으로 써보고 싶다 이랬는데 결국에 이제 뭔가 조율이 안 돼서 그 파워풀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그런 일이 이게, 있었죠. 예, 원자는 예, 그래서 그냥 없던 일이 됐는데 그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밌는 인사이트가 뭔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계속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그때부터 약간 흔히 말하는 엉뚱발랄이 뭔가 연결될 것 같다라는 네.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있긴 네, 있어요. 너무나도 저희스러운 애티튜드고 음악 그리고 주제여서 이거 그냥 툭 했는데 이런 게 나온다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니 뭐 힙합이라는 게 뭐 정의는 없지만 네. 약간 진지한 네, 네,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약간 좀 가볍게 우리 일상 얘기 비스무리한 그렇죠. 네네.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오히려 반응이 오는 네, 거야. 맞아요.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거는 그럼 그때 그 양반들은 어디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야? 역시 유튜브인가? 그냥 인스타그램에 우연히 떴대. 네, 그때 인스타그램, 틱톡도 페이스북. 인기 있을 때가 아니거든. 그때 없었죠, 그때도 아예. 아예 시작도 안 없었지. 했었고 그때 인스타 릴스도 없을 때라서 아. 그냥 게시물 보고 페이스북에 저희끼리 또 티저 영상을 올린 것들이 있어요. 페이스북.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때도 바이럴이 나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걸 아니, 봤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그 우리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런 이제 가요나 컨텐츠 관련돼서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릴스 있고요. 틱톡이 있고 트위터가 또 있잖아. 뭐 당연히 이제 있는데 이게 감성이 다 달라가지고 맞아요. 여기 감성은 틱톡이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틱톡으로 우선적으로 떴고 어. 요즘은 릴스 쪽에 강세인 것 같아요. 그게 릴스 올릴 만한 거랑 이게 아닌 게 뭔가 있대. 네, 맞아요. 아, 있어요, 병맛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대. 맞아요. 릴스는 병맛이 안 통하고 조금 더 일탈이 필요한 느낌. 네. 틱톡이 약간 좀 더 망가져주는 뭐 네, 이런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라 그러더라고요. 휘발성이 좀 있는 틱톡은 좀 더 플랫폼에서. 흑역사여도 되는 느낌. 네. 그럼 말씀은 이거네. 처음엔 뭐 어쨌든 했지만 의외의 반응에 뭔가 색깔을 좀 찾아가는 그러다가 남자는 엉덩이. 네. 근데 듣고 보면 되게 네. 수긍이 가긴 해요. 네. 중요하잖아요. 네. 모두가 엉덩이 중요하죠. 아닙니까? 모두가 모두가 중요하죠. 모두가 중요하죠. 엉덩이죠. 네. 강아지도 엉덩이. 강아지도 엉덩이. 진짜 근데. 맞아. 요즘에 그렇지. 근데 실제로 이 곡을 쓰게 된 계기도 응. 엉덩이 건강이라는 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그 중요한 만큼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표현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 근데 그때 한참 네. 미국에서는 미의 기준이 그쪽으로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또 미국 콘텐츠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 트렌드가 점점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왔다. 우리 엉덩이 얘기를 랩에 하자. 그래서 첫 곡 그 시리즈 엉덩이 시리즈가 저희가 노래가 있는데 남자 엉덩이가 그 시초가 됐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밈도 있고 뭐 하다가 그때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어쩌면 컨셉은 뭡니까? 노래의 컨셉은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빵댕이가 들썩거리는 댄스 힙합이 맞습니다. 얘기를 자기 스스로 정의를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힙합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냥 만들면 되는 네, 거죠. 뭐, 만들면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춤도 그리고 또 활용해서 반응도 좋기도 했겠지만 그 춤도 일종의 기획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걸 뭐 그래서 아무리 미국 걸 봤다고 해도 미국 애들 그렇게 추는 것 같진 않던데. 네, 맞아요. 그거 춤 기획했다는 거가 궁금해서 노래를 먼저 만들고 춤 만든 거야? 춤 만들고 노래 만든 거야? 막 딱 이거 다 정의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라서 있잖아요. 이름 만들듯이. 네, 약간, 그쵸, 그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착하게 반항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엉덩이 흔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외국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동양인 남자는 왜 못 들었더라? 나는 왜 못해? 약간 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런 거에서부터 좀 괜히 반항하고 싶은 그래서 게 있어요. 남자가 트월킹 왜 못 쳐? 난 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 공대생이 음악 왜 못해? 남자 트월킹은 좀 약간 누가 봐도 좀 네, 남사스럽죠. 애매한 네. 상황이. 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없었고. 그때 약간 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려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제가 완전 보수적인 파고 이 친구가 되게 진취적인 안 성향이어서 봐도 그렇게 네. 보여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남사스럽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아니다. 형 치고 가려면 이 정도면 네, 뭐 네. 치고 가려면 우리 네, 이겨야 돼, 이 네. 정도구나. 네, 약간 지금이 엉덩이다. 지금 엉덩이 시대가 왔다. 네. 지금 아. 약간 이렇게 설득을 했죠. 네. 맞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사 분들이 한 30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분들이 다 반대를 할 수. 29분이 반대하셨어요. 그때가 어디였지? 그때가 전 회사였었어요. 지금 저는 소속사. 아이엠 브랜드. 아니요. 아임브랜드 그 더 전에 소속사가 더 있었어요. 지금 A 이름, 플랜 네, 지금 이름 너무 네, 바뀌어가지고 네, 플래닛 플래닛 H라는 네, 회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나라도 반대했을 것 같다. 내가 그쵸, 기획자. 예, 맞아요. 이건 너무 파격적이거나 혹은 욕먹을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런 말 되게 단순히 많이 사회적으로. 선정적인 거를 활용해서 뜨고 싶어하는 애들처럼 보일까봐. 네. 그러니까 안 달란 애들이 네. 일부러 막 이슈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요때가 틱톡이랑 어울려진 거 아니었나? 그 뒤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보면은 쇼폼 쪽에서 뭔가 어떤 챌린지 쪽으로 뭐 가수 쪽에서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해외 거 흉내내는 거 말고는 선구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챌린지 제대로 유행하기 전에 그때가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조금만 한번 음을 누가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음만이라도 나도 모르는 새 내 맘에 완전 싹 들어봐 미세먼지 미세먼지 약간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근데 요거를 그때 틱톡이나 이런 데서 그거만큼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고 올리신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 전에 약간 빵댕이로 약간 맛을 보고 될 거다? 빵댕이는 오히려 뒤였고요. 빵댕이가 오히려 뒤에. 요게 완전 시작이었는데 이때 그냥 단순한 마음이었어요. 챌린지를 그냥 해보고 싶었고 저는 항상 꿈이 이제 우리가 만든 춤을 모두가 췄으면 좋겠다. 모두가 떼창하고 모두가 췄으면 좋겠다. 우리 노래 가지고 사람들이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틱톡이라는 플랫폼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은 당연히 적응이 안 됐죠. 그때는 정말 10대 친구들이 썼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올려보자 했는데 그게 챌린지가 된 거예요. 근데 챌린지를 노렸다기보다는 챌린지가 된 거다. 네, 네. 그게 좀 더 가까운데 조금이라도- 애초에 왜냐면 그 인터뷰나 이런 것도 보면 미국 챌린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은근은근 나오니까. 네. 그건 이제 미국에 추후에 이제 원래는 애초에 이 친구가 춤을 짤 때 애초에 좀 웃기고 남들이 좀 추고 싶게 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약간 기괴하고 약간 우스꽝스러우니까 얘가 항상 다른 그 파티 같은 모임 갔을 때도 음악이 틀어지면 혼자 먼저 춤을 춰요. 근데 그 동작이 웃겨서 약간 사람들이 따라추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얘가 희열을 느끼다 보니까 음악 만들고 나서 춤 짤 때도 약간 그렇게 짜는데 이제 틱톡에 올릴 때는 그게 터질 거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웃기니까 한번 봐봐였어요. 우리 이 춤 웃기지 봐봐였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친구들이 막 따라 추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유행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류를 나중에 그러니까 뭐 그게 중국에서 온 건지 뭐 나루토 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뭐 비치러지는 상황 아니에요? 거의?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좀 더 빨리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숭구리당당 같은 거. 그치. 네. 그리고 얼떨결에 저희가 완전 선구자라고 또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 가수 본인이 나와서 자기 노래 챌린지 춘 건 그치, 저희가 그래, 아마 없어. 네, 우리나라 맞아요.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거를 따라하든지 뭐 말 그대로 챌린지를 하면 몰라도 직접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미국 거 보고 참고하고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건 알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어떤 그런 문화인데 네. 맞아요. 만들면서 눈치 보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 야,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냐 뭐 시작해서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끌어올랐고요. 아, 또 그때 또 29명의 반대가 있었는데 회사 내에서 네. 이걸 누가 해? 라고 했는데 한국인은 춤 안 춥니다. 이게 네, 그냥 맞아요. 답변이었어요. 맞아요. 한국인은 춤 안 춰요. 그렇지 누가 그런 거 딴 따라하는 네. 사람은 없다. 네, 한국인은 사진 찍히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 동영상 맞아, 누가 맞아. 찍어요? 실제로 맞아요. 그랬고.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 뭐 어디 가면은 네, 뭐 만나면 막. 앞에다가 네. 해놓고 난리 치잖아 지금. 네. 근데 근데 이 아무튼, 친구가 반항아 기질이 있어서 왜 안 돼요? 다 해요. 제가 보여줄게요.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거기 소속살 나오셨네. 아 그건 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나중에 농담, 코로나 때. 농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미세먼지랑 빵댕이가 그때 어떤 식으로 반응이 있었는지 기억을 좀 하세요? 어디서부터 뭐 누가 예를 들면 뭐 아까 반대했던 29명 중에 내가 와서 터졌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사실 미세먼지 이렇게 영상이 많은 건 아니라서 기억이 그냥 조금 유행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후로 바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맞아. 공연을 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못하죠, 어차피. 네. 체감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근데 빵댕이 흔들어라는 정말 신기했던 게 계속 그 뒤로 몇 번 올렸었거든요. 우리 노래 홍보하자. 이거는 네. 최소한 이것부터 시작하자. 무대에도 못 쓰는데. 네. 근데 빵댕이 흔들어는 한 번 올리고 반응이 맨 처음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영상이 하루에 100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짠 것처럼 어느 날 올라오더니 다음날 500개, 다음날 1000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그 뒤로 원래는 저희도 그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탐색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 노래에서 뭐야? 왜 우리 노래 쓰지? 안 나오다. 뭐야? 이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희 노래 이러니까 그때 약간 체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공연장 갔는데 그때 저희가 열심히 올려놓은 그 쇼폼 곡들을 많은 분들이 떼창을 해주는 거 보고 일종의 메들리처럼. 네. 그때 약간 이거 진짜 가짜가 아니구나. 너무 행복했죠. 남들은 코로나로 힘들었다지만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흔히 요즘 말로 코인을 타신 거예요. 네, 약간 네. 그렇죠. 그때 정말 우리 뭐를 우선적으로 해봐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음.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2019년 기사가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 기사인데 있잖아 언짢아 네. 지켜봐준 팬들 이젠 제발 좀 떴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때가 그러면은 뭔가 약간 될 듯 말 듯 뭐 하면서 그쵸. 개성도 있고 뭐 하고 데뷔한 지는 한 3, 4년 됐는데 네. 뭐가 이렇게 좀 안 네, 됐죠. 보스 많이. 팬들은 있고 네,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사를 또 누가 뽑아가지고 또 그쵸. 취재를 한 것도 난 너무 신기하다. 그 기자도 팬이었나 보다. 약간 네. 저희 팬분들이 내가 한 글을 쓸 확률이 네. 높아. 네네. 곳곳에 숨어 계세요. 샤이 팬분들이.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산 광고제도 그 직원분 중에 한 분이 팬이어서 추천이 된 거죠 일단. 추천이 맞아. 됐는데 그러면 이자원자나 부스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돼서. 근데 사례가 너무 재밌어. 지금 생각해봐도 그리고 네. 그 기획은 되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먹방 얘기 그것도 네. 맞아요. 네.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를 심지어 되게 심각한 학회에서 했어. 아. 그냥 한 게 아니야. 진짜 더 심각. 이벤트가 아니고 근데 그거 막 트렌드 분석하고 난리가 났었어. 그때 방학에 있는데 막 여대생들 막 많이 오고 그랬어. 뭐 보려고. 그쵸. 여하간에 그리고 그 뒤로 뭐라 그러지? 그럼 이 말의 재미라고 해야 되나? 말에서 오는 뭐 어떤 그런 거를 활용했다고 마음을 아예 먹은 건지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일종의 그 쇼폼 챌린지 메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니언하세요, 노노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오면 또 사람이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 때 야 요거 예를 들면 요거 꼭 뭐 요거 밈이 돼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좀 유의해야 되는데 요거는 해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 챌린지 혹은 뭐 요 폼에서의 작곡가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포지션에서의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다가가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재치랑 그러니까 남들이 안 쓰던 표현 그러니까 뻔하게 가진 말자가 제일 큰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저희가 추구하는 재미 요소 그러니까 사실 유머라는 게 나는 재밌어서 던지지만 상대방 안 웃으면 그냥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도 망한 곡이 많아요 생각보다. 연극이 많이 네. 했는데 그중에 된 것만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약간 저희도 한 게 어차피 던져서 안 웃으면 바로 다른 노래 하자.
오히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막 차라리 빠르게. 차라리 빨리 회전율을 왜냐면 저희는 제작팀이 그렇게 많이 붙는 팀이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몇명 안 될 것 같아. 저희 둘밖에 없어요 사실. 거의 작곡, 작사, 뭐 녹음 뭐 다 저희끼리 하니까 그냥 하고 해서 아니다 그러면 다음 거. 다음 거.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궁금하다.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이용하려면 장비라는 게 있잖아. 네. 그럼 그냥 두 분이 다 세팅해놓고 네, 저희끼리 개인 구비해 어떤 놓은 거. 음악실처럼 네. 네네. 작업실 있죠. 고장나면 고치고. 네, 뭐 그렇게. 근데 그런 네. 경우 진짜 있습니다. 그러려고 기계공학을 공부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경우 무조건 있죠. 배선 따고 네. 그랬구나. 납땜하고.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꼭 어떻게 뜨고 나면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잖아요. 네. 저희 뭐 여기 적어놨지만 중독성 강한 멜로디요. 따라하기 쉬운 안무, 유머러스한 가사. 이게 비결인가요? 했지만 지금 꼭 그것만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기본이고 네, 기본이 여러 개 깔아가지고 아까 표현 너무 좋았어. 회전율. 네. 회전율을 이렇게 동화할 것 같은 것도 네. 약간 근데 뭐 이게 계산한다고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약간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좋아하긴 하는데 소개팅 자리 같은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뭔가 농담을 하나 회심의 농담을 했지만 상대방 안 안 웃으면 먹히면 진짜 썰렁 왜 끝판왕이지. 안 웃었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 상대방은 계속 다음 걸 원하고 이 사람이 그치. 재밌는 사람인지를 증명해 나가야 준비한 거 빨리 되는. 해야지 다시 네. 다 돌려보고. 네, 그래서 이 멘트 실패했으면 저 멘트 해보고 이 멘트 해보고 그러다가 하는 좀 그- 이제 웃기 시작하면 아까 죽었던 것도 다시 네, 다시 살려보고. 해보고 반복 개그 한번 해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 그 중요해. 네, 그렇게 대중들과 약간 미묘한 줄다리기? 왜냐면 저희도 그건 게 빵댕이 흔들어라는 노래가 사실은 유행하기 1년 전에 나왔어요. 저희끼리 유튜브에 데모 선공개를 버전을 먼저 해놨는데 그때 또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1년 지나서 야 우리 옛날 노래 중에 이거 있는데 요새 빵댕이 트렌드니까 한번 던져볼까? 했는데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웃을 준비가 되는 상황에 던지는 것도 좀 중요하다. 알 수가 없어. 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뭐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따라하기 쉬운 안무 뭐 이런 거를 저희의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바이럴 비결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십몇 년째 이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와서 저희를 조금 거두어 준 거죠. 제일 웃기네 네. 해중 느낌이어서. 네, 사실 예전에는 그 중독성 강한 멜로디의 노래를 후크송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후크송 시대를 되게 좋아해요. 아. 왜냐면 어떤 문구가 반복되는데 그게 좋게 들린다? 전 또 다른 그 음악적 어려움이라 그 난이도가 있는 음악이라고 작업,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추구를 했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음악을 주로 만들다 보니까 시대가 와서 좀 봐준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이런 창작자들 보면 뭔가 원곡을 길게 뽑아주길 원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우리는 그렇죠. 또 약간 짧은 거가 네. 하다 보면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휘발성되는 느낌이라는 걸 상대적으로 느낄 수도 있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타개해 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장관 아니네. 약간 난대로 살자. 태어난 대로 살자. 그 그러니까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쌍꺼풀 없는 남자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장동건 같은 분들이 미남이었지만 요새는 또 차은우 같은 분들이 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취향도 바뀌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는데 차은우님 같이 성형수술 한다 해서 그게 뭐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희 그냥 난대로 우리 생긴 대로 스타일대로. 우리가 재밌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만 그냥 내놓자. 어차피 억지로 꾸며봤자 그거는 억지는 나중에 억지로 연애해봤자 사기 결혼되는 것처럼 저희 진심을 보여주면 좋아하실 분들은 끝까지 좋아해주시고 아니면 뭐 안타까운 거고. 여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지 뭐.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뭐 아무나 범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저희가 음악 장르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뜬 음악들이 유독 쇼폼에 좀 최적화됐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노래들이 좀 떠가지고 그렇지 음. 저희도 앨범 통째로 들으시면 찾아보면은 다른 색깔들도 좀 있습니다. 발라드 힙합도 있을 정도로 네. 되게 다양하니까 누군가는 근데 이런 걸 해주면서 또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줘야 어. 이 안에서 또 믹스된 거가 또 뭐 또 그쵸, 그쵸. 후배들이겠든 네, 네. 맞습니다. 나오겠죠.